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조금 다르게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벽 한밤중 손흥민이 급하게 미국으로 복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이강인이 남겼다는 폭로성 발언과 내부 대화 녹음 파일까지 퍼지면서 대표팀 내부에 심상치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대표팀의 전술 문제, 특히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의 관계가 여론의 중심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번 논란이 단순한 루머에 그칠지 아니면 대표팀의 오래된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내는 계기일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표팀의 현실과 전술 문제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볼리비아전에서 한국은 2-0으로 승리했지만 경기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낙관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손흥민의 감각적인 프리킥 골과 조규성의 막판 추가골은 분명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가 한국보다 50계단이나 낮은 랭킹임에도 전반 내내 주도권을 빼앗겼던 답답한 흐름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대표팀은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볼리비아의 템포에 흔들렸고 적극적으로 빌드업을 시도하기보다 단순한 패스 루트에 의존하는 장면이 반복되며 경기 운영 능력에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이 팀이 과연 7개월 뒤 월드컵 본선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양팀 모두 주전이 다소 빠진 상황에서 치른 경기였음에도 한국은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전반전 내내 볼리비아가 오히려 더 조직적이고 빠른 압박을 보여줬고 손흥민이 자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려오면서 경기를 풀어야 하는 장면이 과도하게 많았습니다. 대표팀 공격은 지나치게 손흥민 개인의 능력에 의존한 듯한 흐름을 보였고 이는 이기는 습관을 들였다는 결과만으로는 가릴 수 없는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팬들의 우려가 커진 이유는 손흥민과 조규성의 득점이 전체적인 전술 문제를 가려버렸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국이 승리하긴 했지만 내용면에서 완벽히 만족스러운 경기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볼리비아가 더 날카로운 결정력을 보였다면 경기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대표팀의 문제를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좋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팀으로서는 그 안에 숨겨진 경고 신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결국 홍명보 감독의 손흥민 활용법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A매치 최다 출장, 역대 득점 2위라는 리빙 레전드임에도 최근 대표팀에서는 전성기 때의 폭발적인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원톱 고정과 잦은 교체입니다. 손흥민은 커리어 내내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후 컷인 슈팅 혹은 역습 상황에서의 폭발적 스피드로 세계 최고의 공격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은 그를 지나치게 정통 스트라이커처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손흥민을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지만 이에서 3명이 달라붙는 견제를 견뎌내며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팬들이 재능 낭비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손흥민의 교체 빈도가 이상할 정도로 잦아졌습니다. 9월 멕시코전에서는 고작 20분만 뛰었고 이후 평가전에서도 후반 중반이면 벤치로 불려 나오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체력 안배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상황에서 에이스를 벤치에 두는 결정은 종종 감독의 신뢰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는 꽤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근거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강인의 폭로 루머와 내부 녹취 파일 논란이 팬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유도 결국 감독과 에이스 사이의 미묘한 긴장이 여러 경기에서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분명 풀타임으로 뛰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자신 있게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아시안컵, 월드컵 예선, 심지어 LAFC에서도 그는 풀타임을 소화하면서도 여전히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표팀에서는 갑자기 그가 자주 교체되고 중요한 시간대에 빠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지금도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포지션 문제는 단순히 어디에서 뛸 것인가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대표팀의 철학이 무엇인지, 홍명보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한국이 월드컵에서 어떤 팀이 되고 싶은지까지 연결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손흥민을 원톱으로 세우는 전술은 매번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팬들 사이에서도 가장 격렬한 논쟁을 불러옵니다. 사실 손흥민은 커리어 내내 측면 공격수로서 빛을 발해왔습니다. 그가 토트넘 시절 프리미어리그를 뒤흔들고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인정받은 이유는 왼쪽에서의 폭발력과 오른쪽에서의 커딘 마무리라는 명확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피드를 이용해 공간을 잡아먹듯 치고 나가는 돌파, 특유의 양발 슈팅, 좁은 공간에서 수비를 벗기듯 빠져나오는 움직임은 모두 측면에서 시작할 때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대표팀에서는 이 장점을 절반 이상 봉인한 채 골대 정면에서 등지고 싸우는 역할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감독 입장에서 손흥민을 원톱으로 세우고 싶어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득점력이 좋고 결정력도 뛰어나며 순간적인 침투가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표팀에는 정통 타깃형 스트라이커가 부족하니 에이스를 전방에 세우려는 시도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선택이 손흥민의 장점을 살려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몸을 붙이고 버텨주거나 라인을 등지고 볼을 소유한 뒤 연계하는 타깃형 스트라이커가 아닙니다. 그를 원톱으로 세우는 건 마치 페라리에게 트레일러를 끌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빠르고 날렵한 레이스카를 견고한 화물차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원톱 손흥민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고립입니다. 전방에서 공을 받는 순간 수비수 둘이 동시에 달라붙고 뒤에서 미드필더가 하나 더 압박합니다. 등지고 공을 받을 때마다 흔들리고 너무 깊게 내려오면 최전방이 비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손흥민은 자연스럽게 중앙에서 벗어나 측면으로 흘러가고 결국 원톱을 세웠으나 원톱이 없는 전술이라는 모순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을 전술적 유연성의 조정으로 해결하기는커녕 감독이 오히려 손흥민을 계속 원톱 자리에 고정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막히는 순간 손흥민을 측면으로 돌리고 조규성을 투입해 듀얼 포워드처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이런 전술 변화를 거의 시도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뛰는 위치를 바꾸는 대신 교체해버리는 장면이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손흥민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전술적인 틀에 억지로 맞추려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대표팀의 빌드업 부족입니다. 손흥민이 원톱으로 고립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후방에서 중원으로 연결되는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진 패스가 막히면 손흥민은 공을 받기 위해 자꾸 내려오게 되고 내려오면 올라갈 공격수가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공격 구조 자체가 손흥민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손흥민이 원톱으로 뛰는 건 마치 고속도로가 막힌 상황에서 스포츠카의 엔진만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능은 좋은데 펼칠 공간이 없는 겁니다. 가나는 분명 쉽게 볼 수 있는 팀이 아닙니다. 랭킹 차이는 크지만 한국은 가나와의 역대 성적에서 열세이며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2-3으로 패한 바 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월드컵 포트 2사수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대표팀 전체의 전략을 이야기하는 발언이었고 그만큼 이번 경기가 월드컵 준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대표팀의 전술 구조가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손흥민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파의 경험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조직력과 전술적 완성도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가나전이 단순한 평가전이 아니라 손흥민 활용 논란의 향방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험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손흥민의 미국 복귀설이나 이강인의 폭로, 녹음 파일 논란 등은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소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자체가
대표팀 내부의 전술적 문제와 팀 운영 방식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루머가 아니라 대표팀이 실제 경기에서 보여줄 경기력과 전술적 완성도일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